입니다.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얘 하나, 얘 하나. 그 원의 교점 및 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면 무조건 뭐로 연결해야 된다? K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0 이퀄 0에서 얘가 어디도 지난다고 얘기했냐면 1,0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녀석에다가 x에다가 1, y에다 0을 갖다 집어넣으면 k값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하고 0 집어넣어 보면 처음에 1 빼기 4 더하기 k 곱하기 1 빼기 8 더하기 10 이퀄 0. 그 다음에 11에서 8을 갖다 빼면 3k니까 3k는 반대로 넘겨가지고 3 양변 3으로 나누면 k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k가 1이다. 다시 말해 여기다 k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해보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그대로 1이니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2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0 이퀄 0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더하기 5 이퀄 0까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과 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까지는 찾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건 그 원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를 알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결국에 또 맨날 하는 뭘 할 수밖에 없다? 완전 제곱식 만드는 연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얼마 더해지냐면 9 y제곱 마이너스 6y가 있으니까 또 얼마 더해주냐면 9 원래 있었던 5는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9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18 정리하시면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3이라고 하는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13 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 앞쪽에 넘어가서 개념을 하나 다시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원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직선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자, 원하고 직선이 만나면 최대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개. 최소 1개. 안 만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다? 한 번만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 한 번만 만날 때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접한다라고 부르고 저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어떤 특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얘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면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두 개를 갖다 연립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이다. 그러면 여기는 요 y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mx 더하기 n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 쓰셔도 됩니다.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제곱은 r제곱 갖다가 쫙 전개시켜가지고 한쪽으로 잘 넘겨서 만들어 놓은 2차 방정식의 근이 x값이 저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런 점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갖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해 접한다.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판별식은 직관적으로 되게 편한데 판별식보다는 D하고 R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실제 문제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될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D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거리가 뭐보다 짧아요? 반지름보다 짧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커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D와 R이 같다는 건 판별식 D가 0이 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D를 계산을 해봤는데 R보다 크다는 건 안 만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D하고 R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케이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케이스 중에서 누가 가장 특별한 녀석일까요? 2번입니다. 왜냐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안 만나는 직선도 되게 많아. 근데 저렇게 접하게 만들어지는 직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오케이? 그림이 좀 잘못됐다 했는데 접하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접할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볼 건데 우선은 문제 몇 개 풀고 다시 되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이 원과 요 직선이 서로 뭐 하도록? 접하도록 하래. 그래서 얘가 상황이 뭐냐면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가지고 서로 접한다.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었냐면 여기는 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 직선은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k 이퀄 0. 그 다음에 r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리 어디의 거리냐면 요 형광펜 친 거 두 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에서 여기는 요 직선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그 다음 y에다 빵 마이너스 k 에다 절대값을 갖다 씌운 게 거리가 되는데 접하려면 이 d가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랑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 양변에다가 루트 1을 갖다 곱해주면 절대값 k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절대값 k 더하기 1이 2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k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1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그 k 값들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8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한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을 Q라고 부르도록 할 때 선분피 Q의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 밖에 P 1,5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뭘 갖다 그을 거냐면 접선을 갖다 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할 거냐면 접점 Q라고 부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뭘 구하라고?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도형적 특성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Q가 접점이잖아. 그래서 그 Q를 포함할 저 선이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되고 그 얘기는 저희가 직각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 3이에요.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냐면 요거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선분 PA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선분 PA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 루트 1 빼기 1의 제곱 5 빼기 1의 제곱 2의 제곱은 4 4의 제곱은 16 루트 20. 그래서 선분 PA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제곱이 20이고 선분 PA 자체는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 직각삼각형에서 뭘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 공통연의 길이 구할 때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했었잖아. 그래서 빗변이 2 루트 5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2 루트 5의 제곱 20에서 3의 제곱 9 갖다 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11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선분 PQ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의 수직이고, 여러분 수직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기울기 얼마고?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의 수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는? 0,k를 지나는 직선. 내 이름을 만약에 L이라고 붙여놓는다면 얘는 기울기가 1이요 0,k를 지나는, 그래서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는 x 더하기 k가 누구랑 접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라고 하는 저 원과 접하는. 그럼 얘는 뭐죠?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1짜리 직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상태. 그 얘기는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한쪽으로 넘겨서 x-y 더하기 k 이퀄 0.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0,0에서 여기는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이 직선까지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하고 y에다 둘 다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k가 되고 얘가 루트 3이니까 절대값 k는 루트 6이다. k는 풀마 루트 6이다. 두 개 더하라고 했네요. 답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번도 뭐냐면은 결국 접선이에요. 10번도 접선인데 그 접선이 어쨌든 접할 때의 상황이 가장 특별한데 그 접할 때의 상황을 문제에서 표현을 해놓은 공식이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외우면 좋은데 안 외워도 뭐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r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꼭 외워주세요. 외우면 되게 편합니다. 상황은 뭐냐면 이런 거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고 거기 위에 점 하나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x1, x, y1, y는 r제곱이다. 요게 공식입니다. 뭐냐면 x제곱이라고 하는 건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고 y제곱이라고 하는 건 y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xx 더하기 yy 이퀄 r제곱인데 그 x 하나를 x1으로 y 하나를 y1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여기는 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x-a제곱 더하기 y-b제곱, 그러니까 x-a가 y-b가 두 개 곱해진 거 했을 때 거기 위의 점 x1, y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x 하나를 y 하나를 각각 x1과 y1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공식이 어떤 의미인지 뒤쪽 문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의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위의 점 a, b 뭐뭐 위의 점 중요한 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점. 그래서 우선은 뭐가 성립하냐면 x에다가 y에다가 a랑 b를 갖다 집어넣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성립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저 x제곱에서 x 하나를 a로 그 다음에 y 하나를 b로 고쳐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b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10이고 양변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10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얘가 3이고 a가 마이너스 3b가 되고요.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3b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9b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니까 10b제곱이 10이고 양변 10으로 나누면 b제곱이 1이고 b제곱이 1이면 b는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a 값은 마이너스 3b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이고 요거는 3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든 a하고 b를 갖다 곱하면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위의 점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점, 그 점에서의 접선은 x 하나, y 하나를 각각 그 접점의 x좌표, y좌표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풀이의 패턴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 12번입니다. 1,2라고 하는 점에서 저 원에다가 접선을 2개를 그었대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고 여기는 요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그 직선은 m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2 중심이 m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되겠 면에 기울기가 m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mx-y-m 더하기 2가 0인 거고 이 직선하고 지금 이 원이 접하기 위해서는 중심 마이너스 2,1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루트 5가 돼야 되니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루트 5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면 되죠.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갖다 곱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 2 루트 5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양변 제곱하시면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5m제곱 더하기 5 한쪽으로 넘기면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 이퀄 0 2로 나누면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 이퀄 0 그래서 여기는 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m1, m2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기울기의 곱만 물어봤으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판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기울기의 곱이 하필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알고 보면 두 개는 사실 뭐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해되실까요?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